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그 유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의 해가, 자, x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의 공식 중에서 지금 얘는 짝수 근의 공식 또는 반근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b가 짝수일 때 b를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나 해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의 한근이 주어지면, 한근이 주어지면 뭐 해야 돼요? 한근이 주어졌을 때 90%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해서 k의 값을 일단 구해주고 1단계는 k의 값 구하기. 그리고 k의 값 구한 k의 값을 다시 k 자리에 대입을 해서 이제 나머지 한근을 구하면 돼. 2단계가 나머지 한근 구하기. 나머지 한근. 자, 나머지 한근을 구할 때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개념은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자, 주어진 한근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한 후, 미정계수가 이 문제에서는 k였어요. 그 구한 미정계수를 k 자리에 다시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다른 한근을 구한다. 같은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이까지는 절대값 기호를 하나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절대값 기호를 넣어서 만든 문제는, 자,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시 이야기할게.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은 그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절대값 안의 식을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합니다. x는 마이너스 3.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값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자, 그 다음에 이 값보다 작은 범위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기호를 쓰지 않으면 돼. 제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쓰지 않으면 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구한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x의 값은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채택을 해야 됩니다. x의 값이라고 다 선택하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니? 자,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기호는 괄호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 안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기호는 괄호를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또 x의 값을 구해주면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값 두 개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만 채택을 해서 이 채택된 x의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절대값 기호가 없도록 표현하는데, 절대값 안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아서 걔에 따라서 x의 범위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 없는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해 줍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자, k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었는데 얘는 판별식 문제예요. 판별식. 왜 판별식 문제예요? 라고 하면 판별식이 뭐냐면은 자, 근의 부호. 근의 개수구나. 자, 자,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에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그래서 얘가 판별식인데 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별해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만약 0이라면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만 존재해요. x는 한 개.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x는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고 실근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자, 이게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인데 x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학교 때잖아. 고등학교 때는 허근이 두 개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쌤이 쓸게.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이 두 개 존재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두 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는 어떻게 설명했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개수가, 자, 얘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개수가 실수가 맞아요.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라고 이야기하는데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자, 개의 부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은, 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실근이고 중근도 실근이니까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A, B, C에 대해서 B-AC, B-AC가 2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 쓰라는 이야기지. 얘는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여기서 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있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문자의 종류를 늘려야지 좋을까? 문자의 종류를 줄여야지 좋을까? 문자의 종류를 당연히 줄여야지 좋습니다. 줄여야지 좋다.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얘를 마이너스 AC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자, B-2가 바로 AC가 돼요. AC 자리에 B-2를 대입하면 문자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지. 자, 이렇게 돼서 얘가 판별식 D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얘가 이제 D가 되는데, 자, 얘의 부호가,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돼요. 얘의 부호가 양수인지 또는 얘가 0인지 얘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얘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식의 부호만 단순히 궁금할 때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 B-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표준형으로 쌤이 암산해서 지금 쓴 거야. 바꿔주면, 자, B-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에서 4를 더해줘도 4를 더해주면 얘는 0보다 크게 되겠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를 더해주면 0보다 커요. 쌤, 얘가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B-2가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판별하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그냥 뭐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개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알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이번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 2. 중근을 가는다고 했으니까 자,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얼마예요? 판별식 d가 0이지. 자, 판별식 d가 얘 지금 제곱하면은 4a 제곱.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쌤이 무시한 거야. 마이너스 4 갈호 a는 1이니까 무시하고 c가 얘가 c예요. 얘가 상수항.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4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이 0이고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에서 자,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니? 자, 판별식이래.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 자,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우리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서 ABC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AB가 같다 또는 BC가 같다 또는 CA가 같다. 셋 중에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자, 요거 좀 봐야 돼요. 뭘 보냐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같으면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인데 자, 만약에 C제곱이 더 크면 빗변의 길이가 더 길면 둔각삼각형,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작으면 예각삼각형.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쌤이 노래를 많이 부른 게 있지. 뭐냐면은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으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런데 걔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가르쳐 줄게. 쌤 그러면 왜 편한 걸 미리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한다면 쌤이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단순히 완전제곱식이 되냐 안 되냐 또는 중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 2차 방정식이 그런 것만 물을 때는 판별식 D가 0이면 됩니다. 판별식 D가 0이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면 또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바로 판별식 D는 0이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 다음에 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유형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